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누누이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정책을 알아야 부동산 투자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차 드렸는데 거기에 결정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생활권 계획, 즉 세부적인 단위로 구분을 해서 그것도 10년 이상의 장기 플랜을 지금 발표한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방향을 제시해 준 거기 때문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면서 분석을 해야 될 정도의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큰 틀에서 이러이러한 겁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계획은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대한 2030, 2030년까지 서울 생활권을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것에 밑바탕에 딱 밑그림이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원법 뼈대는 이렇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 어떤 도시든지 간에 특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반드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을 뼈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도시 관리 계획이 나오게 되는데 그 도시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의 중간에 들어있는 것이 생활권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계획 자체는 정말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도시를 성장시키는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활권 계획을 또 크게 나눠보면 법정 기본 계획이 있고 행정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투자적인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거잖아요. 물론 내 집 마련을 위한 이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실거주 겸 투자 또는 투자로 부동산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뭘 중요시해야 되냐, 기본 계획보다는 우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바로 이 행정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생활권 계획 내외에 있는 행정 계획, 왜냐하면 여기 보면 중공업 지역 종합발전 계획,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 자치구의 기본 계획, 또 역세권 개발 계획, 또 용도지역 관리 기준, 이러한 것들, 즉 투자와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모든 계획들이 총 망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 자체는 여러분들이 꼭 정말 어떻게 보면 책자로서 옆에 끼고 다녀야 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이 생활권 세부 계획이 뭐야? 이렇게 딱 궁금하실 텐데 큰 틀은요, 전체 서울시 전 지역이 있잖아요. 이걸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딱 보시면 돼요. 기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권역권, 생활권, 최대생활권을 이거는 권역으로 나눈 겁니다. 서울시를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본 거고, 그 5개 나눈 것 중에서 동단위로 또 구에서 더 세부적인, 그러니까 구보다는 작고 세부적인 동보다는 좀 큰 이런 연합동 단위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결국은 생활권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렇게 세분을 했습니다. 크게는 권역 생활권, 작게는 지역 생활권, 이렇게 나눠서 권역 생활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권과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그동안 방송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최소한 서울은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이 세부적인 이 5개 큰 권역 생활을 116개의 세부적인 지역 생활권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가게 권역마다 최소한 몇 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전체적으로 나눈 것을 총 망라해 놓은 게 이렇게 전체적인 도면 지도상에 이렇게 다 표기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개의 권역을 116개의 세부 계획으로 나누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중심에서 거점을 만드는 거거든요. 거점이 없이 모든 지역을 이렇게 다 이렇게 통과할 수는 없으니까 그 지역 내 116개의 지역 중에서도 거점을 만들어서 그 거점 지역에 부족한 상업 지역도 확장을 하겠다. 그 상업 지역은 또 역세권이나 현재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역세권으로서 규모가 좀 확대되는 것에 비해서 지역 지구 자체가 조금 부족하게 지정되어 있는 곳들 중심으로 이것들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결론적으로는 이 중심, 결국은 중심을 딱 판에 놓고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바로 도심 중에서 이제 3도심이 해당되겠고요. 광역 중심, 7개의 광역 중심, 지역 중심 12개의 지역 중심이고, 이 지구 중심이 최종적으로 53개의 지구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도심 3도심에서 이걸 해갖고 총 전체적으로는 크게는 75개의 중심권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순차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 위에서부터 중요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심에 둘 곳은 이 3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거점과 거점끼리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각 중심권으로 접근하는 방향, 또 각 중심권에서 업무의 지역으로 퍼지는 방향,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낸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 즉 2030년까지 이러한 곳에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좋고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 이 대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 정책이니까 꼭 반드시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